우리도 질 수 없다. 우리도 찍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사실 저희가 탐나도다 고인물들이거든요. 이메일을 받아서 보냈는데 메일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안 좋은 점을 꼽으라면 뭐가 있어요? 디자이너 되고 저희 밥을 못 챙겨 먹고 있습니다. 자, 인사 먼저 해볼까요? 이나쌤 먼저 해주세요. 가볍게. 안녕하세요. 탐나도다 이나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원쌤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머리를 하면서 원래 저희가 서로 머리 메이트잖아요. 맞아요. 제 머리는 항상 이나쌤이 해주시고 이나쌤 머리는 이제 제가 해주는 날이 많고 뭐 시간이 안 되면 서로서로 또 다른 분께 받기도 하는데 보통은 서로 약속하고 한다.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영상을 키면서 머리를 하는 이유가 전전편의 재선님과 저희 매장 인턴 재선님과 선혜님이 서로 이제 머리를 해주는 영상을 보면서 약간 탐나도다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막 머리에 가는 얘기도 하는데 굉장히 재밌어 보였다. 그래서 디자이너들도 한번 보여주자 하면서 이제 탐나도다의 뭐 속 얘기나 탐나도다 디자이너가 되려면 뭐 어떤 게 있는지 뭐 일하면 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쌤이 두 분 재선님이랑 선혜님 찍은 거 보고 우리도 질 수 없다. 우리도 찍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탐나도다 고인물들이거든요. 너무 보였죠. 네, 저기 진짜 창시자는 빼놓고 얘기하고요. 창시자 빼놓고 찐 고인물 이제 태희 실장님도 빼놓고 얘기하자면 저희가 진짜 고인물은 맞다. 지원 실장님이 다른 데서 하다가 오셨다 그래가지고 샵까지 차렸다가 오셨다고? 여기 그렇죠. 놀랬었는데 맞아요. 너무 어린 나이에 이것저것 많이 도전을 하고 배웠었는데 그러다가 한번 샵을 차렸던 적이 있었는데 경험치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한계점이 좀 보여가지고 근데 마침 그때 이제 탐나도다가 눈에 보였고 원장님이 되게 열정적으로 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탐나도다 이제 들어오려고 엄청 노력했죠. 들어올 때 면접도 기회를 잘 안 주셔가지고 그때는 티오가 진짜 정말 안 나서 이력서를 보냈는데도 면접 보러 오라고 말이 없으세요. 연락도 없으시고 이력서는 읽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 계속 드려가지고 저 면접 보고 싶다. 언제 가면 되냐? 언제 시간 되시냐? 해갖고 간신히 봤죠. 그럼 실장님은 이력서 보냈을 때 하나도 다 티오가 있는 상태였어요? 네, 티오가 있었어요. 그 공고가 올라오고 얼마 안 돼서 보낸 거였는데 근데 그때 이제 한 명만 뽑는다 그랬는데 이제 지원자가 많았나 봐요. 아무래도 첫 번째로 보낸 사람들을 먼저 보시겠죠. 근데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후순위까지 안 올 게 뻔하니까 저는 이제 그게 불안해가지고 저 한 번만 면접만 보게 해달라. 진짜 떼써서 갔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비슷하기는 한데 저는 공고도 없을 때였어요. 어머. 전 살짝 24살의 패기, 광기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탐나도다 공고 없었고 그냥 여기가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 다른 샵에서 한 1년 반 동안 일을 하다가 그때 코로나였어서 없었어요. 공고가. 아무도 직원을 안 뽑을 때였고 다들 그만두면 그만뒀지 뽑을 때가 아니었는데 한 6개월 정도 다른 그냥 일반 알바 하다가 네. 진짜 탐나보다 입사하고 싶다 해가지고 네. 찾아봤는데 공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 넣겠다. 그래서 저희 카카오톡 상담 채널로 네네. 저 혹시 이력서 한 번만 봐주실 수 있냐? 그럼 이제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원장님이 카톡을 본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매니저님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쵸. 어디로 보내야 되냐 해서 이메일을 받아서 보냈는데 실장님이랑 똑같이 읽었어. 맞아요. 읽으시긴 해요. 진짜 바로 읽으시는데 메일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와 어떡하지? 하고 또 카톡창에다가 저 이력서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럼 그때 당시 매니저님이 또 네 전달드리겠습니다. 또 답장이 안 와. 맞아요. 혹시 면접이라도 보게 해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력서가 좀 별로였나 싶어서 만나서 어필을 해야겠다. 그래서 면접이라도 볼 수 없겠냐. 그래서 원장님이 그때 공고는 사실 끝이 나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알고 보니까 이미 저 보기 전에 3명인가 면접을 본 상태였고 고민 중이셨대요. 인기가 끝난 공고였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면접 보게 해달라고 쫄라가지고 원장님이 일 다 끝나고 분당점에서 저 7시인가 8시에 면접 1시간 정도 봤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
고객님이나 원장님은 면접을 정말 진심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우리 샵에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건데도 지금도 사실 인턴 면접 보는 거 제가 옆에서 보면 1시간? 진짜 길게는 거의 2시간 가까이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설명해 주시는 것도 너무 자세하고 오실 분들 얘기도 엄청 자세하게 듣고 그러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약간 내가 물어볼 게 더 이상 없다 싶을 정도로 설명을 너무 맞아요. 월급부터 휴무에 뭐 근무 시간에 밥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밥 시간에 이런 거 다 설명하고 맞아. 심지어 우리 샵에 들어오면 이런 거는 안 된다 하는 이제 단점들까지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것까지 다 얘기해 주시니까 그렇게 1시간 보고 이제 저는 붙임머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네. 그때 다른 선생님 한 분이 더 계셨어요. 면접 볼 때. 그 네. 선생님 머리에다가 따보는 거까지 해서 1시간 정도 면접 봤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4년 넘게 잘 다니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오면 잘 일하실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진짜 여기 오고 싶었고 집착하면서 입사를 한 거라. 이나쌤은 그러면 입사하고 나서 탐마도다의 좋은 점이랑 나쁜 점을 꼽으라면 뭘 꼽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인턴 때부터 느끼긴 했는데 네. 실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반 미용실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 생각보다 못 챙겨주실 때가 되게 많아요. 밥 시간, 퇴근 맞아요. 시간, 출근 시간 이런 것들 정말 비일비재하게 못 지켜주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근데 원장님이 그런 걸 안 좋아하세요. 원장님 되게 FM 스타일이고 시간 딱딱 맞춰지는 거라 전 여기 입사하고 처음에 인턴으로 들어와서 놀랬던 게 밥 시간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직장인들처럼 뭐 12시에서 1시 밥 시간이에요 이게 아니라 시간 될 때 무조건 밥을 먹을 수 있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게 밥 시간이 이제 1시간인데 바빠요. 바빠서 1시간을 못 먹게 되면 시간이 쌓이는 거예요. 그쵸. 시간도 쌓이고 혹시 퇴근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그거 상관없단 말이에요. 퇴근 그쵸. 늦어지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맞아. 근데 퇴근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시간 적립되고 이런 것들을 다 챙겨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놀랬었고 맞아요. 저 진짜 좋은 거다. 되게 처음 보는 복지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생일 때에도 추석날도 설날에도 혹은 이제 휴가로 여행 갈 때 원장님이 다 챙겨주셨고 그리고 일단 그 원장님이 엄청 미용 업계에 이렇게 계셨던 분이 아니다 보니까 좀 달랐어요 느낌이. 네. 너무 그 미용하는 원장님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알죠. 미용하시는 분이면 다 알죠. 미용하는 원장님의 느낌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고 그걸 딱 입사했을 때 원장님? 이런 느낌으로 되게 퓨어한. 근데 저희가 입사한 지 엄청 오래됐으니까 사실 원장님도 같이 나이가 같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 당시에 원장님 생각하면 또 지금 저희 나이랑 비슷할 때였으니까 그쵸. 확실히 그런 느낌이 더 드셨을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의 원장님은 퓨어는 아닌 것 같고 더 지금은 훨씬 사업가. 맞아요. 어른미가 더 있죠. 여자 어른의 느낌이 있어요. 멋진 멋진 그런- 여성.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느껴지는 게 미용실 원장님 느낌보다는 약간 좀 더 사업가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죠. 좀 더 그런 느낌이에요. 그 특유의 그런 느낌이 없어요. 맞아. 그래서 저희 샵 선생님들도 그렇고 원장님이 출근하는 것들도 그런데 다 그런 느낌이에요. 입사하시는 분들도 저희 샵 이제 인테리어 보고 아니면 인스타그램 보고 다들 말씀해 주시는 게 그 미용실 같은 화려한 그런 느낌보다는 좀 더 절제된 느낌? 저 고급스러움이 더 있죠. 좀 더 고급스럽고 절제된 느낌의 샵이라서 전 좋아요. 너무너무 샵 분위기. 그럼 안 좋은 점을 꼽으라면 뭐가 있어요? 없으면 없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점은 디자이너 되고 반대로 저희 밥을 못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쵸. 제가 인턴일 때 밥 챙겨줘서 너무 감동이다, 너무 감격스럽다 했는데 디자이너가 되고 밥을 못 챙겨 먹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맞죠. 감사하게도 바쁘다는 얘긴데 한편으로 바빠서 좋으면서도 바빠서 밥을 못 먹고 있는 그래서 저녁에 폭식 엔딩으로 끝이 나는 하루. 맞아. 그거 말고는 오히려 더 좋죠. 똑같이 디자이너여도 예약이 조금 한가하거나 이러면 똑같이 뭐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사실 예약이 없어도 근무 시간 다 지켜서 나와 있는 디자이너분들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그 시간 되게 시간 속에 갇힌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맞아요. 저희는 이제 원장님이 디자이너들도 똑같이 이제 뭐 오전 예약이었거나 뭐 오후 예약이었거나 이러면 출퇴근 시간이 조금 자유롭게 해주셔가지고 체력적으로
괜찮다. 그렇죠. 그럼 아까 나쁜 점으로 디자이너께서 밥 잘 못 먹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보통 몇 명을 받으시길래 밥을 못 먹어요? 저희 샵 다들 최대 3명! 최대 3명이라는 게 이제 한 팩 이상, 저희 샵 기준 한 팩 이상 시술 받는 정규 시술 고객님 기준으로 최대 3명까지 받을 수 있는데 다들 3명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술을 하면은 보통 3시간 정도 걸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시간씩 3명 하면 9시간 끝이에요. 맞아. 그래서 이제 10시에 한 명, 1시 반에 한 명, 4시 반에 한 명 이러면 이제 7시 반쯤이면 끝나죠, 다들. 그러다 보니까 밥을 못 먹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밥 시간을 빼두기에는 퇴근 시간이 늦어지니까 그건 싫다 해서 이제 다들 밥 시간을 빼고 후딱딱 일을 하는 건데 근데 일을 그렇게 빠듯하게 하다 보면 사실 바빠서 배고픈 줄을 잘 몰라요,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집중해야 되고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배가 고프진 않은데 일 끝나면 이제 배고픔이 엄청 몰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숯보강인데 숯보강은 기장 연장을 안 한단 말이죠. 한 30-40개 정도 붙이면 끝나는 거라 시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렇게 숯보강으로 하시는 분들로 하면은 3명 이상 받을 수 있죠. 아무래도 전 지금 옆에 옆볼륨 붙임머리라고 저희가 요즘 피스에 펌을 걸어서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다이렉트 펌을 해가지고 볼륨을 조금 더 살리는 건데 런칭을 했어요, 최근에. 근데 제가 붙여보고 하고 싶어서 지금 제 머리에 시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붙임머리를 결국 전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나쌤의 시그니처는 뭐예요? 보통 미용실 가면 선생님들마다 뭐 시그니처 커트, 시그니처 펌 이런 게 있는데 붙임머리에도 시그니처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시그니처로 웨딩 붙임머리랑 숱 보강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객님들이 이제 웨딩 붙임머리 도대체 일반 붙임머리랑 다른 게 뭐냐 라고 하시는데 웨딩 붙임머리는 우선 헤어 변형이 가능해야 돼서 디자인이 좀 다르게 들어가요. 그렇죠. 업 스타일 이런 게 좀 다양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고객님들이 그냥 이렇게 웨이브만 넣을 거 아니고 웨딩 촬영한다고 하면은 반묶음도 하고 뭐 로우번, 하이번, 포니테일 깎는 고객님들도 많으신데 그렇죠. 그걸 다 하려면 저희가 원래 들어가는 기장 연장 디자인으로 들어갔을 때 좀 빠듯해요. 맞죠. 팁이 보이던가 양이 너무 많아서 헤어 변형 하러 갔을 때 이제 헤어 변형 해주시는 선생님한테 조금 잔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분 좋게 머리 하러 가서 잔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웨딩 붙임머리는 디자인이 제일 중요하고 근데 이제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쇄골 기장 이상만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짧은 머리 고객님들한테 웨딩 디자인으로 들어가기에는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엄청 추천드리지는 않고 그래도 보통 웨딩 준비하시는 분들은 계속 머리를 기르고 있는 와중에 오시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한 쇄골 정도까지는 오면 웨딩 붙임머리 무난하게 자연스럽게 시술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숯보강,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게 숯보강인데 숯보강 붙임머리는 기장 안 길게 내 기장 너무 좋은데 머리가 너무 힘이 없고 얇다, 너무 없어 보인다 할 때 이제 붙이는 건데 얘네는 장점이 붙임머리 하면은 무겁겠지 그쵸. 또는 뭐 말리기 힘들고 불편하고 이런 거 있을 거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얘는 진짜 원하시는 만큼만 붙여도 돼요. 제 고객님 중에 진짜 6개, 7개만 붙이러 오시는 고객님도 있고 원하시는 만큼만 붙여도 되니까 솔직히 이것 때문에 뭘 해야 되고 하는 게 전혀 없어요. 아예. 내가 붙였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고 말리는데 시간도 전혀 없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사실 머리를 길게 붙일까 아주 잠시나마 고민을 했었는데 길게 붙이면 피스 개수가 그만큼 많아진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저는 이미 바로 전까지만 해도 한 50개 정도만 붙이고 있었어서 그런지 더 붙이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갑갑해져가지고 다시 숏보강으로 하고 있는데 웨딩 붙임머리에도 똑같은 게 머리 너무 긴데 머리 스타일링 하려고 보니까 내 머리가 너무 얇고 웨이브 넣어보니까 빈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숏보강으로만 해도 진짜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매번 붙이고 사는데 저는 숏보강 붙임머리 진짜 강추합니다. 숯보강이 정확히 기장 연장이 없이 그냥
숱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고객님들이 숱보강 하면은 숱보강이 뭐예요? 라고 생각보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서 숱보강은 이제 기장 연장은 아예 안 되고 숱만 늘어난다는 거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아니면 기장 연장을 하면 숱보강 붙임머리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닌 게 아까 설명드렸지만 기장 연장을 하면 오히려 많이 붙이지 숱보강 붙임머리랑은 아예 개념이 달라요. 숱보강은 기장 연장을 안 하고 지금 저처럼 제 머리 기장 그대로 숱만 보강하는 거고 기장 연장은 짧은 거에서 긴 것까지 하는 건데 당연히 기장 연장이 숱보강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장 연장은 한 팩 이상 90가닥 넘게씩 붙이기 때문에 기장 연장을 하면 당연히 숱은 너무 채워지고 숱보강은 기장 안 길게 내 머리 조금만 풍성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라 기장 연장 하시는 분들은 숱보강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진짜 풍성해지고 이렇게 풍성해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만족스러워요, 이 양이. 조금 있다가 제 머리 끝나고 지원 실장님은 기장 연장을 할 건데 저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거고 당연히 훨씬 많이 풍성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문득 생각드는 게 미용 경력 없는 사람도 여기 와서 디자이너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경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기는 해요. 사실 이 붙임머리 자체가 자격증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붙임머리 자체만 보면 이렇게 지금 닦고 있는 행위 자체가 가위를 든 것도 아니고 머리에 뭘 하는 게 아니어서 이 붙임머리를 하는 거에는 미용 자격증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근데 저희가 붙임머리를 하려면 끝나고 나서 커트도 해줘야 되고요. 아니면 시술 전에 시술 전 커트라고 고객님 머리랑 피스가 잘 어우러지게 커트를 하는 게 있는데 가위를 드는 순간 자격증이 필요해져요. 그래서 우선은 미용 자격증이 필요한데 이렇게 붙임머리만 하는 것 자체는 미용 경력이 없어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해도 자체가 달라서 맞아요. 저도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할 수만 있는 거죠. 할 수만 있어요. 이 닦는 방법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두상에 대한 이해도나 이 고객님 머리카락 보는 거, 두피가 예민한지 건강한지 모질이 어떤지 여기에 이 피스를 붙이면은 두상이 튀어나오는지 그러니까 이런 보는 전반적인 이해도가 사실 좀 떨어지죠. 떨어질 수밖에 네. 없죠. 그러면 시술 결과물도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미용 경력이 없으신 분들이 하기에는 조금은 아쉽지 않나.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더 괜찮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경력 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마다 머리가 다 다르니까요. 지금 제 머리 모양도 실장님이랑 다르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두상이 조금씩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고 들어가기가 그래도 일반 미용을 하면 훨씬 좋고. 저는 이제 경력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경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결국 이유가 이해도가 달라서인 거잖아요. 두상에 대한 이해도가. 근데 이제 그럼 다들 한 번씩 생각하는 게 붙임머리가 이해도가 뭐가 필요해? 그냥 그 라인대로 배워서 붙이면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단순하게 보면은 그냥 정말 붙이는 작업이긴 하니까요. 근데 저희 샵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디자인 붙임머리.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는 디자인 붙임머리 원조시죠. 이제 저희가 다 파생되는 거고. 그랬을 때 그 디자인 붙임머리가 정말 뭔지 그리고 워낙 타샵에서도 디자인 붙임머리다 뭐 두상에 맞춰 붙여준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나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타샵에서 일하다가 넘어온 디자이너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알죠. 너무. 근데 아는데 저는 이제 와서 여기서 처음에 교육을 받고 했을 때 이게 진짜 디자인 붙임머리구나 라고 그때 알았거든요. 정말 그 공식대로 머리를 붙이거나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지 않고요. 정말 너무 달라요. 그냥 그 사람에 맞춰서 하는 그 사람만의 디자인인 건데 그게 저희 샵이 진짜 유일하다고밖에 저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른 샵에서 그렇게 하는 걸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저도 한 번도 본 적 없고 이제 저희도 다 타샵에서 붙였다가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아니면 타샵 붙인 상태에서 제거만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저희 샵 디자인.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공식 라인대로 붙이되 약간 좀 부족하거나 더 들어갔으면 하는 구간에 그냥 더 채워넣는 정도지 그게 막 다르다 이렇게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고객님들마다 피스 들어가는 개수도 다 다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정말 많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 단 한 가닥도 못 붙일 정도로 튀어나와 있는데 고객님들이
고객님들이 매번 타샵에서 붙였는데 두상 커졌어요. 네. 튀어나와요. 불편해요. 티났어요. 라고 하는 게 맞아. 디자인이 안 들어가서예요. 제 기준에서는 그냥 딱 그 공식대로 여기에 맞죠. 이렇게 띡띡 붙인 거여서 그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저희는 아직까지 고객님들이 걱정하고 되게 많이 들어오시는데 한 번도 두상 커졌다고 들어온 얘기는 없었어요. 얘기하는 도중에 붙임머리가 끝났거든요. 수포강이라서 금방 끝났는데 양 한번 보실래요? 좋아요. 더 안 붙여도 돼요. 아주 행복해요. 길이는 어때요? 옆가발은 조금 짧아요. 옆가발 짧은 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드라이 할 거라 끝에 것만 다듬으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을 흥정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줘요. 아 이렇게 맞춰줘요. 제 이제 최대치 월급은 원장님이 이미 만천하에 공개를 해버려가지고 월급날 됐거든요. 근데 그 위에 이렇게 티링하고 뜨잖아요. 진짜 자리가 그러니까 한 달.